안녕하세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정의학과 성의학을 연구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부 관계의 진실, 그리고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의학적인 손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남성분들이 성기능 저하나 체력적인 문제를 호소하며 강한 힘과 속도만이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신체와 뇌가 반응하는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거친 힘보다는 섬세한 감각이, 속도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 오직 여러분의 손끝으로 아내의 뇌와 몸을 깨우는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할 것은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 분포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관계의 시작과 끝을 삽입으로만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피스톤 운동이 성관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전이 과정은 요식 행위로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화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신체 구조는 삽입 자극만으로는 절정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통각이나 압박감을 느끼는 신경은 존재하지만 쾌락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신경세포는 생각보다 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신체 중 오직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음액에는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귀두에 분포한 신경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예민한 감각 센서들이 질 내부가 아닌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부 자극에만 몰두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계속 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의 가장 훌륭한 도구인 손가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에서 사용하는 피질 호문클루스라는 지도를 살펴보면 인간의 손이 뇌에서 차지하는 감각 처리 영역은 성기가 차지하는 영역보다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성기가 둔탁한 타격감을 주는 망치라면 여러분의 손가락은 수분의 1mm의 미세한 떨림까지 감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초정밀 악기 연주자와 같습니다. 체력 소모가 큰 삽입 성교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라면 손을 이용한 애무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여성의 쾌락 중추를 정확하게 자극하는 정밀한 시술과도 같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손가락을 그저 애무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여기지만 실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삽입보다 섬세한 손 애무에서 더 깊고 강렬한 만족감을 느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의학적 이유는 바로 피드백 루프에 있습니다. 기계적인 진동기구는 상대방이 아파하는지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일정한 자극만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가락은 다릅니다. 상대의 근육이 수축하는 강도, 분비되는 에아액의 점도, 피부의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0.1초 만에 속도를 늦추거나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기계가 아닌 남편에게서 정서적 유대감과 신체적 쾌락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도구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온도 동기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차가운 손이 여성의 예민한 부위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방어 기제인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경직되는데 이는 쾌락을 느끼는 통로를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손을 서로 비비거나 따뜻한 도구를 이용해 천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손을 드십시오. 따뜻한 손길이 닿으면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자연스럽게 윤활액 분비가 촉진됩니다. 따뜻함은 곧 안전함이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좁혀가는 접근법입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즉각적인 발기가 가능하지만 여성의 흥분 곡선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핵심 성감대인 음액을 자극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접적인 자극은 잠자는 사람의 귀에 고함을 지르는 것과 같은 불쾌감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허벅지 안쪽, 엉덩이 아랫배 등 주변부를 넓게 쓰다듬으며 신경망을 서서히 깨워야 합니다. 이러한 주변부 자극은 뇌에게 이제 곧 좋은 자극이 올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내는 과정이며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변을 이완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관계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핵심 기술은 자극 방향의 다양화입니다. 남성의 자위 방식에 익숙한 분들은 손가락을 위아래로만 빠르게 움직이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감대는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직 운동뿐만 아니라 좌우로 부드럽게 스치거나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는 회전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천해 드리는 것은 가볍게 두드리는 태핑 기술입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손가락 끝으로 성감대 주변을 톡톡 두드리는 자극은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을 막아주고 새로운 전기 신호를 끊임없이 발생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압력의 조절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단단한 물체를 깨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러운 두부를 으깨지 않고 만지듯 미세한 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강한 자극이 강한 쾌감을 준다는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성의 신경은 깃털처럼 가벼운 터치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충분한 예열 후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마음이 급해 손가락을 무작정 질 안으로 넣으려 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볼 때 질 점막 손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질 입구 주변의 분비선에서 충분한 윤활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삽입은 연약한 점막에 상처를 입히고 쓰라림을 유발하여 관계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합니다. 바깥쪽, 즉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를 충분히 애무하여 샘물처럼 애아액이 흘러나와 입구가 촉촉하게 젖었을 때가 비로소 진입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눈으로 직접 아내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지, 허리가 들리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이러한 시각적 정보는 남성의 뇌에도 쾌감을 주어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손을 이용한 애무는 아내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강력한 시각적, 심리적 흥분제가 되는 상호 윈윈 전략입니다. 또한 손가락 사용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삽입 성교는 남성의 사정으로 인해 관계가 강제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는 부른기가 없습니다. 체력이 약하거나 사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분들에게 이 기술은 매우 유용합니다. 성기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손톱 위생 관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를 넘어선 안전의 문제입니다. 질 내부는 구강 점막보다 더 얇고 약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날카로운 손톱에도 쉽게 찢어지고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고 거친 부분을 갈아내어 매끄럽게 만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손톱 관리가 어렵거나 위생이 염려된다면 손가락 전용 위생 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과학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얇은 라텍스 막은 세균 감염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마찰을 줄여주어 더 부드러운 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성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심리적 방어벽을 허물고 쾌락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청결은 최고의 최음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테크닉의 정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검지나 중지, 즉 힘이 센 손가락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약지와 소지, 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을 활용합니다. 왜일까요? 검지와 중지는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짚거나 힘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이라 근육이 발달해 있고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힘 조절에 실패해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끼손가락은 힘이 가장 약하고 움직임이 둔해 보이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가 가능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를 만지듯 새끼손가락을 이용해 성감대를 살살 간지럽혀 보십시오. 이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은 여성의 뇌에 강력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무뎌진 신경을 깨우는 데는 오히려 감질날 정도로 약한 자극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역치 조절 이론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손가락이 닿는 순간 아내의 뇌 속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손가락이 메말라 비틀어진 나무까지 같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유체 역학의 활용, 즉 윤활제의 과학적 사용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자신의 손가락에서 액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한 채 맨손으로 질 내부를 탐험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질 점막은 마찰에 매우 취약합니다. 충분한 윤활 없이 이루어지는 애무는 화상과 같은 쓰라림을 유발하고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골반 근육을 수축시켜 당신의 손길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성의 질 분비물은 흥분 상태와 호르몬 주기에 따라 양이 달라지지만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 특히 자연 분비물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품질의 수용성 윤활제입니다. 윤활제는 단순한 미끄러움을 넘어 손가락과 점막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을 메워주어 밀착감을 극대화하는 실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밀착감은 여러분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신경세포에 온전히 전달하게 해주며 통증 없이 깊은 곳까지 탐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젤을 바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차가운 젤을 바로 바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손바닥에 덜어 천으로 충분히 든 후 손가락 전체에 골고루 도포하여 매끄러운 코팅막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젤로 코팅된 손가락이 질 내부의 주름 하나하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안에는 마치 부드러운 실크가 몸 안을 휘감는 듯한 편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G스팟의 정확한 자극법과 양손을 활용한 고급 테크닉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G스팟의 올바른 자극법입니다. G스팟은 질 입구에서 약 4cm에서 5cm 안쪽, 질 천장 쪽에 위치한 스펀지처럼 올록볼록한 조직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이곳을 찾기 위해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무작정 긁어대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G스팟은 작은 점이 아니라 영역이며 강하게 긁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압박하며 이리 와 하듯이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동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때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팔 전체를 움직이면 동작이 커지고 둔해져서 금방 지치게 되지만 손목을 고정하고 손가락 관절만 움직이면 지치지 않고 빠르고 정교한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G스팟 자극은 요도 주변의 스킨샘을 자극하여 여성의 사정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질벽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매끄러운 주변과 달리 유독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주름진 질감이 느껴지는 부위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거나 문지르면서 파트너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다리가 오므라들거나 골반이 당신의 손을 향해 밀착해 온다면 당신은 정답을 찾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양손 협응 기술입니다.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만 쓰는 것은 자원의 낭비입니다.
진정한 교감은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 입체적인 자극을 줄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손으로는 질 내부의 지스팟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밖으로 나와 있는 음액을 동시에 애무하는 것입니다. 이 이중 자극, dual stimulation은 뇌의 감각 처리 용량을 가득 채우는 풍성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내측과 외측에서 동시에 전해지는 자극은 서로 증폭작용을 일으켜 단일 자극일 때보다 훨씬 빠르고 깊은 오르가슴을 유도합니다. 또는 한 손은 가슴이나 목덜미 등 다른 성감대를 애무하고 다른 한 손은 아래쪽에 집중하는 분산 전략도 유효합니다. 이는 여성의 온몸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전신에 걸친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양손으로 서로 다른 건반을 연주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8번째, 언어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십시오. 손가락 기술의 완성은 대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맨틱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감각에 집중한 실용적인 대화여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좋아. 조금 더 세게 해줄까? 왼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 같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것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파트너의 쾌락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배려심을 보여주어 심리적 만족감을 높입니다. 둘째, 파트너가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게 만들어 관전자 효과, 자신의 성행위를 제3자처럼 감시하며 긴장하는 심리를 없애고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아내가 자신의 입으로 거기 딱 좋아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그 감각을 더 강렬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9번째, 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세균에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병이보다 더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씻지 않은 손으로 질 내부를 만지는 것은 세균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질염이나 방광염은 중년 여성에게 매우 흔하고 고통스러운 질환이며 그 원인의 상당수가 파트너의 불결한 손에서 비롯됩니다. 관계 전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당신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손톱 밑에 때나 거스러미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아주 미세한 상처라도 질 내부에서는 큰 통증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외나 씻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알코올 스왑이나 휴대용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센스를 발휘하십시오. 청결은 섹시함의 기본 조건입니다. 10번째, 애프터 케어, 아프터 케어입니다. 손가락 애무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등을 돌리거나 급하게 삽입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강렬한 자극 후에는 여운을 즐길 수 있는 쿨다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무했던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거나 따뜻한 손길로 아랫배를 쓸어주며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때 나누는 키스와 포옹은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격렬했던 신체적 쾌락을 정서적 충만감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마무리는 파트너에게 나는 당신의 몸만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음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손가락 기술을 단순히 성기를 대신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릴 심화 과정에 진입해야 합니다. 11번째 비밀은 리듬의 변주입니다. 음악이 똑같은 박자로만 계속된다면 지루해서 잠이 올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자신이 찾은 잘 먹히는 한 가지 속도와 강도에 집착하여 기계처럼 반복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신경계에는 수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이라도 일정한 패턴으로 지속되면 뇌는 이를 배경소음으로 처리하여 감각을 차단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줘야 합니다. 빠르게 두드리다가
갑자기 아주 느리게 원을 그리고 강하게 압박하다가 깃털처럼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식입니다. 마치 놀이기구를 태우듯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십시오. 멈춤과 진행, stop and go 기술도 매우 유효합니다. 아내가 절정에 가까워졌을 때 의도적으로 손을 멈추거나 자극을 아주 약하게 줄여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애가 탄 여성의 뇌는 쾌락을 갈구하며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되고 다시 자극이 시작되었을 때 그 강도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12번째는 C자 곡선 기술의 활용입니다.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했을 때 단순히 직선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구부려 한글 재음 기역지이나 알파벳 C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성기가 가진 곡선을 모방하는 동시에 질 내부의 굴곡진 지형을 구석구석 탐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치골 뒤쪽에 숨어 있는 신경 다발을 자극하기에 최적화된 모양입니다.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손가락 끝을 배꼽 쪽으로 끌어당기듯 구부려 보십시오. 이 동작은 질 앞쪽 벽을 넓은 면적으로 압박하며 주요 성감대를 자극하는 동시에 치골 결합 부위를 안쪽에서 마사지하는 효과를 줍니다. 13번째는 수력학적 자극의 응용입니다. 만약 윤활제가 충분하다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질 내부에서 물기 어린 소리와 함께 공기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압력 변화는 점막 전체를 울리게 하여 손가락이 직접 닿지 않은 부위까지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효과를 냅니다. 물속에서 손을 휘저으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윤활액을 매개로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각적 자극은 남녀 모두에게 원초적인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14번째, 잠재의식적 접촉, 즉 감각의 역치 이하를 건드리는 자극입니다. 때로는 만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손가락을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아주 근소한 거리를 두고 움직여 보십시오. 피부의 솜털만 살짝 건드리는 이 미세한 자극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닿고 싶다는 갈증을 유발하여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음액 주변을 공전하듯 빙 돌면서 중심부에는 절대 닿지 않는 애태우기 기술을 써보십시오. 아내는 안달이 나서 스스로 허리를 움직여 당신의 손가락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성이 능동적으로 쾌락을 좇는 순간이며 성적 몰입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15번째는 다중감각의 통합입니다. 손가락 기술을 구사할 때 시각과 청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지금 내 손가락이 어디에 있어? 라고 물으며 파트너가 자신의 몸 내부 감각에 집중하게 하거나 너무 부드러워, 따뜻해, 같이 당신이 느끼는 촉감을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하여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흥분을 고조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파트너의 표정, 신음소리, 근육의 수축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반응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테크닉입니다. 16번째, 도구와의 혼합 전략입니다. 손가락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가락 진동기나 전용 골무를 활용하여 손가락의 한계를 보완하십시오. 특히 실리콘 재질의 골무는 표면에 돌기가 있거나 특수 윤활제가 도포된 제품들이 있어 맨송화는 또 다른 색다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동기구를 음액에 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질 내부를 손가락으로 애무하는 복합 기술은 기계의 강력함과 사람 손의 섬세함을 결합한 궁극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손가락 기술을 단순한 애무가 아닌 과학적 원리와 심리적 기제가 결합된 고도의 교감 행위로 발전시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손가락 10개는 10가지 다른 기능을 가진 최고의 사랑 도구입니다. 검지의 섬세함, 중지의 길이, 약지의 부드러움, 엄지의 압박감, 그리고 손바닥의 따뜻함까지.
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당신만의 교향곡을 연주하십시오. 성관계는 정해진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이 아니라 두 몸이 만나 매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예술입니다. 오늘 배운 이 기술들을 오늘 밤 당장 적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탐구와 대화를 통해 당신은 파트너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전에서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돌발 상황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이 모든 행위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였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변수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재확인할 시간입니다. 17번째 비밀은 간지러움의 정복입니다. 당신이 배운 대로 부드럽게 터치했는데 파트너가 몸을 비틀며 웃거나 피한다면 그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간지러워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볼 때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자극이 너무 가볍거나 표면적으로만 스쳤을 때 발생하는 신체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때 많은 남성분이 당황하여 손을 떼버리지만 해결책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접촉 면적을 넓히고 압력을 조금 더 묵직하게 주어야 합니다. 손끝만 세워서 톡톡 건드리는 대신 손가락 바닥면 전체를 피부에 밀착시키고 지그시 누르듯이 움직이면 간지러움은 사라지고 기분 좋은 압박감으로 변환됩니다. 마치 마사지를 할 때 살살 문지르면 간지럽지만 꾹꾹 누르면 시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파트너의 반응을 보며 가벼운 터치와 묵직한 압박 사이의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 고수의 감각입니다. 18번째는 입과 손의 협주곡입니다. 손가락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입술과 혀가 주는 축축하고 따뜻한 자극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사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는 질 내부의 G스팟이나 전면 벽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입으로는 밖으로 나와 있는 음액을 애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쾌락 정보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질감, 서로 다른 온도, 서로 다른 움직임이 결합될 때 여성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는 황홀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손가락이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가할 때, 혀가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힘을 가하면 음핵의 뿌리와 머리가 동시에 샌드위치처럼 압박받아 쾌감이 극대화됩니다. 19번째는 시계 방향 탐색법을 통한 지도의 완성입니다. 질 내부를 깜깜한 동굴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시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꼽 쪽이 12시, 등 쪽이 6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12시 방향, 즉 G스팟 쪽에만 집중하지만 사람에 따라 쾌락 포인트는 10시나 2시 방향, 혹은 측면인 3시와 9시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각 시간대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보며 파트너의 반응을 점검하십시오. 여기는 어때? 이쪽이 더 느낌이 와? 라고 물으며 자신들만의 보물 지도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6시 방향, 즉 직장과 맞닿아 있는 바닥 부분은 묵직하고 은근한 쾌감을 주는 숨겨진 명소인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탐사 구역입니다. 20번째, 통증을 녹이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때로는 충분한 윤활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질 입구를 꽉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긴장이나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한 질 경련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로 무리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억지로 진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그저 가만히 대기하십시오. 괜찮아. 네가 편해질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말하며 따뜻한 천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긴장했던 질 근육이 손가락을 이물질이 아닌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스르륵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얼음이 녹듯
근육이 이완될 때 비로소 아주 천천히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지 기술은 육체적 쾌락을 넘어 파트너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주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21번째는 천골 신경 자극입니다. 손가락을 질 깊숙이 넣은 후 손바닥을 등 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 끝으로 꼬리뼈 안쪽을 긁거나 압박해 보십시오. 이곳은 골반 장기들의 신경이 모여 척추로 올라가는 천골 신경총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직접적인 성감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자극하면 묵직하고 저릿한 느낌이 아랫배 전체로 퍼져나가며 묘한 흥분감을 유발합니다. 특히 생리통이 있거나 골반이 뻐근할 때 이 부위를 마사지하듯 자극해주면 통증 완화 효과와 함께 깊은 이완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 단순한 성관계를 넘어선 건강 관리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째 비밀은 마음의 눈으로 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술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손가락 끝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싣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테크닉만으로는 상대방의 영혼을 울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에 너를 아끼고 있어,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길 때 그 에너지는 신경망을 타고 상대의 뇌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 손길이 나를 정복하려는 욕망인지 아니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애정인지 말입니다. 최고의 기술은 기술이 보이지 않는 단계, 즉 당신의 손과 상대의 몸이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경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신의 손가락 마스터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남성의 손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침실은 단순히 욕구를 배설하는 장소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몸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더 깊이 연결되는 성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식들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큰 치료제이자 최음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여러분이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 저는 언제나 의학적인 조언으로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